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기릿이 목소리가 좀 좋아져서 시황 정리는 진행을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제 뉴스는 진행하기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저 히릿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 히릿! 자,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는 FOMC가 끝나고 나면 증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악재 해소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신영증권에서는 경계적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CPI가 높게 나오면서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이 박살이 났다는 건데요. 이제는 경기 침체 걱정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I에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는 줄었지만 전기요금은 급등하고 주거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더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예측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단기물, 그러니까 3개월과 2년, 3개월과 10년물 스프레드의 역전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의 뷰는 어떨까요? 신한금투에서 FOMC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다고 연준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환율 상승 수혜주와 에너지 변동 회피 업종에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 상단을 4% 이상으로 열어놓은 상태라서 계속 걱정이 가득한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급락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코스피는 PBR이 0.91배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내는 동시에 2,500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장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환율인데요. 외환당국이 환율에 적극 개입을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위협하니까 외환당국이 시중은행에게 달러 주문량과 은행별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필요한 달러 매입을 막는 등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환율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와중에 가장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영향으로 환율이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마차 시위를 알고 계신가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던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가 일어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가 진행하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 종료 3시간 전에 서버를 점검하면서 포인트를 모아둔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에는 운영진과 이용자들의 간담회가 8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게임 운영이 너무 미흡하고 대처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마무스메 어플 평가를 보면 점수가 1.1밖에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후에 관련된 밈코인이 40여 개나 등장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왼쪽에 있는 이 이누라는 코인이고요. 출시하고 나서 3만%나 폭등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윌 스미스가 시상식 폭행이 있었을 때 윌 스미스 코인이 나오는 등 누가 봐도 장난 혹은 사기로 이렇게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건 절대 투자처로는 맞지 않겠죠. 그나저나 3만%라니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
한국가스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10월에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인데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인데 이미 전기와 도시가스는 18%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도 20%가 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올겨울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올랐죠? 정부에서 식품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소식입니다. 명절 이후에 라면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정부가 식품업체를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이번에는 농심이 11% 인상을 했고 팔도도 9.8%를 인상했고 오뚜기도 11%를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없으면 안 되는 김치도 대상이 9.8% 인상, 제일제당도 11.3% 인상했다고 하니 장바구니 물가가 아주 미쳐 날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횟집도 인플레일까요? 요즘 들어서 뉴스에 횟집과 관련된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횟집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저렴 혹은 가성비가 좋다 같은 단어를 연관시키기는 어려운데요. 옆에 보이는 바로 이 사진의 음식이 23만원어치라고 합니다. 왼쪽 꽃게탕이 8만원이라고 하고요. 광어회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원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를 먹느냐 삼겹살을 먹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삼겹살을 먹는 파라서 만약에 우리가 23만원을 주고 시켰는데 저렇게 나오면은 조금 화가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다 오르지만 LCD 패널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수요가 빵빵하게 지켜주면서 가격이 올랐던 LCD 패널이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65인치 LCD 패널의 가격은 107달러로 작년 7월에 288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좋을 수가 없겠죠? 신저가를 써내려가고 있고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또 없어서 못 사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까지 인플레이션 관련 이야기를 쭉 봤는데 딴 세상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없어서 못 산다는 고급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그릇을 말하는 건데요. 크리스찬 디올의 접시 2개와 컵 2개가 15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걸 왜 사냐? 이걸 사는 이유는 깨지지만 않으면 평생 쓸 수 있고 인테리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비싼 제품도 존재하는데요. 에르메스는 지름 44cm의 플래터가 497만원이고 작은 커피잔과 받침은 93만원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너무 잘 팔리고 있어서 제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2배 이상 잘 팔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돼지열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춘천에서 한 달 만에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돼지 7,000마리는 사일 처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면 봉쇄가 실시되었던 중국 청두에서 이제는 2주간의 봉쇄를 뒤로하고 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상하이에서는 봉쇄가 2달이나 걸렸었죠. 이번 청두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제를 하니까 예상외로 타격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시총 1000위에 한국 기업은 몇 기업이나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시총 1000위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의 숫자는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또 새로이 진입한 한국 기업은 없다고 해요. 2017년 말에는 글로벌 시총 1000위에 들어있던 한국 기업이 25개였는데 올해 8월을 기준으로 12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은 58개에서 167개로 미국은 363개에서 374개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있는데요.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게 되면 여기 안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17년에 비해서 16위나 떨어진 31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관치금융과 규제 리스크, 사업 전략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로봇과 드론 택배가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죠. 로봇과 드론, UAM. 여기에 좋은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배송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현대차가 자율주행 실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직접 개발한 아이오닉5 로보라이드를 호출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 모빌리티는 연내에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파킹 통장 어디가 좋을까요? 지난번에 이자를 많이 주는 통장을 공부해봤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파킹 통장만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OK저축은행이 1등이라고 합니다. 1000만원까지 3%, 그리고 다른 은행에 오픈뱅킹 계좌를 등록하면 0.3%도 우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3%고요. 하지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1%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2등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천만원까지는 3.2%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1%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역시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긴 하네요. 어쨌든 금액이 작으면 위 두 개를,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파킹 통장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뉴스도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해봤는데요. 이제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